반갑습니다. 금천구 최고의 영어 전문성 그리드에듀학원 팀 동일의 동일고 영어를 맡은 조봉현입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 괜찮으셨을까요? 네, 물론 점수가 오른 친구들도 있지만 오르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어땠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해왔던 게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방향을 계속 간다면 1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오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가 굉장히 큰 함의를 좀 지니고 있거든요. 중간고사는 사실 너도 나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기말고사 상당히 짜임새가 있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특징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잘 갈무리 하셔서 2학기 때는 분명히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특징 보겠습니다. 자, C급 문제가 62.5%나 나왔습니다. 자, C급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자, C급 문제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듣고 그리고 적당하게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 내가 여기서 적당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원이든 학교든 수업을 들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해석을 스스로 해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 다 외우시고요. 그리고 변형 문제를 몇 가지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 변형 문제라는 건 물론 학원 다니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료를 좀 얻으실 겁니다. 근데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다 보면은 이 문제, 주제 문제가 갑자기 순서로 나오고 순서 문제가 빈칸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이트나 카페에 올려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엄청 많아. 내가 밖에다가 팔지 않는 그런 문제들 공개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디서나 풀어볼 수 있고 적중이 가능한 수준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문제가 62%입니다. 자, 이걸 점수로 환산해도 거의 60점대가 되겠죠. 그럼 이 점수, C급 문제만 싸그리 다 맞췄어도 여러분들은 2등급 꼬리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문제들이 물론 모여있지 않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봐서 이건 내가 풀 수 있다 없다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맞추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도전해 나가면서 결국 1등급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점수를 얻지 못한 친구는요,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실전 감각. 실전 감각이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를 해결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자, 그걸 먼저 기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같이 좀 길러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은 유의미한 변형이 이번에 딱 두 문항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변형됐다라는 걸 좀 파악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잘 읽어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딱 두 개밖에 안 나온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킬러 영작도 하나에서 두 문항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작년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선배 기준으로는 딱 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아웃풋 자체가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소심하게 두 문항으로 좀 늘려놨습니다. 자, 이것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암기로 풀기 힘든 영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의미한 변형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읽어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말해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론. C급 문항을 다 맞추고요. 어법이나 어휘, 요약, 얘네들이 지금 B급이죠. 요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B급입니다. 그래서 어법이나 어휘나 요약, 그리고 나서 어려운 빈칸 문제, 이런 거에 절반 이상을 맞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킬러 영작도 부분 점수를 3분의 1 정도만 획득하면 일단 2등급의 초반에서 1등급 끝머리에 안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한두 문제를 더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완벽하게 C급 문제를 먼저 푸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법이랑 어휘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가면서 푸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이라는 걸 물론 깔끔하게 지문 내에 있는 서술형도 해결해야 되지만 지문 밖에 있는 문제들, 지문 밖에 있는 문장을 요약하는 문제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반 이상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특징 다시 한번 유의미한 변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노란색 부분이 싹 다 변형된 부분들입니다. 물론 여기 1번 stretch의 밑줄이 있고요. 2번 unfamiliar, 여기도 지금 밑줄이 있죠. 3번 damage, 여기도 밑줄. 4번 featured, 그리고 마지막 5번 common에도 밑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밑줄에 세 가지가 변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치면은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외운 것과 다른 걸 찾으려고 노력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unfamiliar가 있네요. 내가 외웠던 건 여기 alien이었는데 unfamiliar라니 틀렸잖아. 그러면 답을 2번을 찍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꼭 밑에서부터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밑에서부터 슬쩍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 외운 거랑 달라. 나 커먼 아니었어. 그러면서 5번을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읽으면 답은 2번이 되고요. 아래서부터 읽은 친구는 5번이 됐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예, 3번입니다. 3번 원래 여기가 create이었거든요. 근데 여긴 damage로 바뀌어 있어요. 완전 정반대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나머지는요 동의어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외운 걸 가지고 풀어버리면 의미는 유지된 걸 모르게 됩니다. 당연히 해석하고 이 문장을 전체를 잘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난 지금 이거 본 적이 없어. 이래놓고 문제를 아직도 풀면 그건 중학교 4학년일 뿐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조금 더 선생님들이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번, 9번 문장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1번에 cautious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번에 significant, 마지막에는 5번은 별게 없어요. respect 원래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변에 있는 1번 cautious나 변에 있는 4번 significant는요 틀린 단어가 아닙니다. 문맥상 굉장히 깔끔한 단어고 얘네들은 원래 있었던 단어들의 동의어들이에요. 근데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단어가 그대로 있지만 바로 앞에 뭐가 생겼을까? 그래, 노가 생겼어. 그럼 반대말을 집어넣어야 돼. 이해되시나요?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단순하게 밑줄 쳐져 있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지문 안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함정이죠. 원래는 리스펙이었는데 내가 본 거 맞아 그러면 틀리는 거야. 왜? 앞에 노가 있어서. 그러면 반대말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가 이런 형식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익숙했다라고만 풀면은 이런 식의 함정에 그냥 걸려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유의미한 변형 2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솔직하게 못 풀만해요? 아니죠. 이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만 읽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가져야 되는 게 지식에 더불어서 모두 갖고 해야 될까? 당연히 태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하시면서 같이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항 볼게요. 자, 서사평 5번이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A랑 B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만 했으면 또 맞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요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거 A는요 밑에 있는 어휘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do not, don't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정도면요 이거는 스스로 영작을 해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6점 확보할 수 있는 6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얘는 지문 내 변형이 약간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변형 없는 거고요. 지문 내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주요 문장이라고 내줬던 암기해야 되는 문장이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있었던 C급을 맞추고요. 지금 이 어휘 변형 두 문제랑 여기 있는 영작까지 맞춰주면 바로 70점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항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완성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잘 찍으면 1등급 가능하겠죠.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공격 가능하게 느껴지면은 이번에 요거 하시면 됩니다. 어법도 물론 변형될 여지가 있지만 일단 어휘가 변형되는 게 거의 일정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의어라든가 아니면은 자주 나오는 모의고사 수준의 어느 단어들을 이번 여름방학 때 무조건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2학기 때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솔직히 저는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특히 동일여고의 특성이라고 불릴 만한 문제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영영풀이 같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2학기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런 거 올리면요 다른 학원에서 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십시오. 전 자신 있기 때문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금천구가 잘 되려면 모든 학교들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하게 공부를 하면은 올라가는 기쁨을 학생들이 맛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들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들이요 제 거 보시면
분석 잘했네 생각해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시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하십시오. 따라 하셔도 되고요. 뭘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거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리고 또 2학기 시나리오 어떤 식으로 나올까? 자, 일단은 요거를 조심스럽게 예측할 건데 요건 오늘 이번에 나왔던 거예요. 오늘이거든요, 사실은. 자, 보실게요. 원래 지금 1번 우리가 익숙하지 않네요라고 생각해서 찍어도 얘는 맞는 문제였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여기서 싹 다 있는 그대로의 원문이고 오답만 오답으로 변환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거 B급 문제라고 하기도 애매한 C에 가까운 B급이에요. 어법 문제지만 암기로 풀 수 있고 익숙함으로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traditionally 하면서 빈칸들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데 이거 서답형 문제였거든요. 여기 보기에서 집어넣으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암기할 필요도 없이 밑에 있는 단어 의미만 알면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문맥에 맞춰서.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아니죠 공부가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거 별 생각 없이 풀었을 겁니다. 자 저는 이걸 가지고 C급 문제라고 감히 칭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전의 동일여고는 일단 보기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기가 없이 객관식에서 영영풀이까지 물어봤습니다. 보기 없고요. 빈칸 뚫어놓고 A 해놓고 A에 영영풀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뚫려있지만 네가 뚫려있는 거 알아서 추론해갖고 이 추론한 내용이 A의 영영풀이랑 맞다 했니? 같은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빈칸과 영영풀이를 조합하는 문제까지는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나오면 그것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다음 시험만큼은요. 자 어법도 변형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이 아니라 얘는 뭐 때문에 안 돼. 얘는 뭐 때문에 가능해. 얘는 관계대명사고 뒤가 불완전해. 이런 얘기로 지금 판단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빈칸 뻥뻥 뚫려 있는 거 보기 없이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영영풀이까지 같이 하면 제일 좋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지난번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의 언니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죠. 너무 작잖아.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 지금 노란색 보이세요? 싹 다 변형된 겁니다. 이거 변형률이 100%예요. 장난 아니죠. 여기 있는 거 변형률이 80% 넘습니다. 자 이 정도면요 여러분 거의 테세우스의 배 같은 거야. 테세우스의 배가 뭐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요 테세우스라는 인물 영웅의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돛이 부서져서 새로운 걸로 갑니다. 갑판이 부서져서 새로운 걸로 만들었어요. 노가 부서져서 새로운 걸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게 계속 추가가 되고 원래 있었던 건 버려지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전체가 바뀌었을 때 그 배는 진정 테세우스의 배라고 칭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철학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질문.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빼버리고 저기 있는 거 빼버리고 그러면 과연 이 지문은 원래 지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시험범위라고 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변형돼서 거의 새 지문으로 나올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지금이야 이제 다들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선생님 요거는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조금 편하게 문제를 출제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1등급과 2등급을 가르고 2등급과 3등급을 가르려면 분명히 킬러 문항이라든가 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수준은 계속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도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다시 한번 여름방학 컨셉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동일 1 조봉티가 얘기를 합니다. 뭘 해라? 일단 수특 라이트 있죠. 그거 갖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수특 라이트 14강부터 시험범위 아닐까요? 물론 끝에서부터 보신다고 테스트부터 보실 수도 있는데 여름방학 상당히 깁니다. 적어도 3주, 많으면 4주. 그러면 어떻게?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수특 라이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긴 문장 해석과 영작을 해가면서 외부 지만이라든가 아니면 변형 연습 그거 하십시오. 왜 제가 지금 이 변형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물론 영작은 아까 서술형에도 중요하지만 문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영작하는 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새로운 지문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오래 걸려요. 단순하게 시험 기간 때 바꿔서 문장 내고 새로운 지문 계속 맞닥뜨리게 하는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지문을 보고 새로운 선지를 보고 새로운 문장을 보는 연습은
방학 때밖에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러분 요거 하셔야 됩니다. 이번 방학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새로운 문장, 특히 긴 문장 위주로 해석을 하시고요. 그걸 다시 한번 조립하는 그런 영작 문제로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아까 보셨죠?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거. 지문 전체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태도랑 직결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거 달달 외운 다음에 그냥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자꾸 풀어요. 그럼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실수가 나오면 등급이 보통 떨어지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수특라이트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되 긴 문장 해석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영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가운데서 어휘랑 어법이 커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문 전체를 읽는 태도를 지니셔야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동일여고는요. 그런 학교입니다. 함정이 나와요. 그리고 변형이 나와요. 그리고 외부 요약문이 나옵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활용하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들을 풀 때는 실수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적이 될 겁니다. 자, 조심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즐겨갖고 점수가 오르는 것보다는 아니죠. 사실 즐겨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즐거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해야 재밌거든요. 재밌으면 잘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잘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갭 차이가 너무 커갖고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이 있는 거 압니다. 자, 도움을 청하십시오.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요. 꼼꼼하게 같이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여름방학이라고 시작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특라이트를 피신 다음에 제발 단어부터 외우시고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하시고 만약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저에게 카톡하고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스타 아이디 someday 언젠가는 helpful 도움이 되겠지라는 뜻을 가진 인스타 아이디입니다. 자, 여기로요 여러분 DM을 주시면 가장 편하겠죠. 자, 편하게 여러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대주 학원의 조봉현이었습니다.